19화 감흥과 절참. 심장이 뛰었다.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라 뭔가를 직면할 각오 같은 감각이었다. 그는 먼저 왼팔을 들여다봤다. 108개의 고대 문자와 비슷한 괴이한 문양이 사슬처럼 손목부터 팔목까지 새겨져 있었다. 붓지도 검지도 않은 잉크와 살 사이를 부유하는 미묘한 색이었다. 그중 첫 번째 문양 하나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정 감흥의 핵, 칠온 기록경의 감흥이었다. 그것은 지나간 감정을 들추는 힘. 윤동주는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그 문양을 짚었다. 감정 같은 전율이 일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이게 나한테 박힌 거라고? 윤동주는 왼쪽 팔의 문양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 가만히 놓여있던 낡은 라이터 하나에 시선을 멈췄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 지워지지 않는 기름 냄새. 속이 약간 비어버린 불꽃.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라이터를 직접 집었다. 그 순간 전류처럼 감정이 손바닥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불을 붙일 이유는 없었는데 머릿속에 누군가의 기억도 아닌 물건 자체가 느낀 감정이 스쳐갔다. 슬픔, 그보다 더 오래 묵은 예매한 체념. 윤동주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만지니까 느껴진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왼팔에 새겨진 문양. 그건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촉감으로 감정을 끌어당기는 통로였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라이터를 집었다. 이번엔 눈을 감았다. 감정은 더 선명하게 흘러왔다. 짧은 순간 물건이 겪은 시간이 심장박동처럼 그의 머릿속에 재현되었다. 감흥, 단순한 공감이 아닌 사물에 남은 정서를 피부로 받아내는 기술. 윤동주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이게 감흥이구나. 낡은 라이터를 내려놓고 윤동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왼팔의 문양은 감정이었다. 기억의 반향이었다. 그러나 오른팔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오른팔을 바라봤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말도 안 되는 리듬으로 뛰었다. 팔에 감긴 이무기 문양. 검은 비늘로 이루어진 용의 형상이 마치 눈을 뜰 듯한 정적 속에 가만히 붙어 있었다. 그는 그 문양을 따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무심결에 입안에서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일념절참. 그 순간이었다. 팔에서 열이 솟구쳤다. 피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살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팔에 감긴 비늘들이 살아 움직이며 붉은 빛이 비늘 사이로 번개처럼 스며들었다. 이런 시발. 슥슥슥. 비늘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을 따라 기어오르듯 문양의 선이 풀려나며 생명처럼 뒤틀렸다. 윤동주는 말을 잃었다. 문신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었다. 이무기의 머리가 손등 위에서 꿈틀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떠있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보고 있었다. 윤동주를,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이게 뭐야? 그의 팔을 따라 문신처럼 새겨진 용이 천천히 정강이뼈처럼 말린 꼬리를 풀어내며 윤동주의 몸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살을 뚫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감각은 명확했다. 이무기의 몸이 피부를 따라 내려오는 것. 그것은 천천히 손목을 타고 손끝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무시무시한 용의 머리가 나오면서 점점 형상이 바뀌었다. 이무기의 등줄기를 따라 검붉은 기운이 피어오르더니 입을 벌린 용의 머리에서 붉은 기운이 길게 토해졌고 그 기운은 허공에 검이라는 형상을 그려냈다. 형체 없는 기,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칼. 그것은 윤동주의 오른팔에서 기어나온 용의 환영이 검으로 굳어져가는 각성의 의식이었다. 붉은 기는 허공에서 일렁였고 칼날은 살 속에서 꺼내진 듯 생명력 있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윤동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입술은 말라붙고 몸은 굳었으며 팔끝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만질 수 없었다. 그 어떤 금속도 물질도 아니었다. 이게 뭐야? 윤동주는 손을 털었다. 붉은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 기의 형태로 흔들렸다. 무겁지도 않은데 가벼운 것도 아닌 존재하되 현실에 닿지 않는 칼. 심장이 빨라졌다. 식은땀이 맺히고 숨이 턱 끝까지 올라왔다. 이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 이건 뭐냐고. 붉은 기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의식처럼 팔을 타고 움직였고 손끝이 향하는 곳마다 주변의 감정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히 다 뽑히지도 않았고 완전히 실체도 아니었다. 그것은 윤동주의 감정이 칼로 깨어나는 중이었다. 붉은 검이 피어올랐다. 살을 기어오른 이무기의 문양은 기운을 뿜으며 그의 손끝에 나를 그리고 있었다. 그건 분명 검이었다. 잡히지 않아도 형체는 있었고 존재감은 확실했다. 처음 10초 윤동주는 숨을 죽였다. 이게 실제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30초 기운이 팔을 따라 퍼졌고 어깨가 무거워졌다. 손끝이 얼얼했다. 진짜 말이 돼 이게?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어디선가 꿈틀대는 열기와 압력.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닌 그런데도 분명히 몸 안에서 나온 무언가였다. 45초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심장 박동이 팔까지 울렸다. 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분 검이 사라졌다. 형체는 깨지지 않았다. 그저 꺼졌다. 심장 소리가 텅 하고 울렸다. 그 순간 고통이 들이쳤다. 팔이 찢어질 듯 아팠고 폐가 조여들었다. 무릎이 풀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젠장. 윤동주는 바닥을 짚었다. 기운이 빠져나가듯 전신이 축 가라앉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냐. 이무기의 문양은 다시 팔 안쪽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더 무겁게, 더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윤동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감정을 없애는 검이다. 왼팔이 있는 팔이라면 오른팔은 끊는 팔. 그리고 그 무게는 무겁다. 조금 전 감응했던 라이터의 체념. 만약 그것을 일념절참으로 베었더라면 그 감정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손을 내렸다. 팔에서 흐르는 느낌은 이제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다. 이건 살아있다. 윤동주는 말없이 양손목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두 개의 형상. 왼쪽 손목엔 고대 문자 같기도 하고 전자 회로 같기도 한 이질적인 문양의 문신이 빛을 잃은 채 감겨 있었고 오른쪽 손목엔 비늘을 두른 무시무시한 용의 형상이 팔목까지 두르며 문신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꿈도 환상도 아니었다. 허탈한 숨이 먼저 나왔다.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다. 경이 사라졌고 책도 사라졌고 손목엔 정체불명의 형상이 새겨졌으며 머릿속에선 누군가의 음성이 각인되어 있었다. 108마리의 괴이들이 모두 봉인되는 날 경과선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혼절한 2일간 계속 들리던 음성이었다. 뭐 이런 RPG식 이벤트가 다 있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두 다리에 힘이 빠질 만큼 어처구니가 없었다. 윤동주는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입술에 묻은 물을 손으로 닦고 문신처럼 달라붙은 양쪽 손목을 바라봤다. 왼쪽 손목의 기묘한 고대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해로 같았고 오른쪽 손목의 용 형상은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숨쉬는 듯 오르내렸다. 장난하나? 이거 진짜 뭐냐? 그는 조심스레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쭉!
피부가 살짝 당기긴 했지만 그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 다시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도 잡아당겨봤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자기 몸 위에 새겨졌다는 실감만 서서히 그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진짜 내가 뭐라도 된 건가? 잠시 침묵. 그리고 윤동주는 작게 웃었다. 허탈한 웃음. 반쯤 미친 사람처럼 혹은 너무 놀라면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다. 진짜. 이제는 논어로도 이 상황은 해석이 안 되네. 윤동주는 샤워를 마치고 말없이 3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은 아직도 뒤틀린 감각이 남아있었다. 왼손으로 오른팔을 감싸쥐었다. 문양은 조용했지만 아직도 열기가 맥박을 따라 뛴다. 그는 티셔츠 위에 트레이닝 상의를 입고 운동화를 끼웠다. 운동화 끈은 굳이 2번 묶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며 잠시 숨을 내쉰다. 햇빛은 눈부셨고 몸은 확실히 가벼워졌지만 가슴 속 어딘가는 여전히 눌려 있었다. 단지 걷는다. 그는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익숙한 발걸음으로 내려갔다. 주변은 고요했다. 아파트 벽에 붙은 전단지, 사람 없는 놀이터, 바람에 눌린 자전거 커버,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세상, 자신만 이질적인 것처럼 차에 다가가 손에 쥔 키로 레이 문을 열었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고 잠시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팔이 아직 조금 아팠다. 그것 말곤 아무 일도 없는 듯했다. 지부까지는 조용히 갔다 오자 시동이 걸렸고 엔진 소리가 나칡게 들려왔다. 윤동주는 창밖을 한번 보고 기어를 천천히 내렸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 위로 올라섰다.